원내대표 그렇죠. 선거. 네.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그렇게 뭐 두드러진 사람들이 눈에 띄질 않아요. 옛날보다 중량감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형세를 보면은 친박 잔류파 대 비박 복당파, 복당파, 예. 이제 이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대결이. 친박 잔류파에는 나경원, 비박 복당파에는 김학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계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저는 시대 정신에 조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친박, 비박이란 용어를 금기어로 하자. 네. 근데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친박, 비박을 생각나게 해요.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라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마치 이건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제가 반장할 때 그랬어요. 애들이 좀 웅성웅성 떠들어요. 그러면 조용히 해! 근데 조용히 하란 말이 더 시끄러워. 예. 그렇잖아요. 나무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뭘 편말 만들어서 나무에다 못질해놔. 아유, 예. 그런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이 본인한테 득표력을 더 높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학용 원내대표분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들깨가 아니라 진돗개가 되겠다. 왜 진돗개가 되겠다고 그러냐 했더니 들깨보다는 진돗개를 국민이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개는 개야. 그러니까 이게 예. 별로 이렇게 호감 있는 언어 구사가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들깨, 나경원 의원은 진돗개. 또 자기가 흑수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진영에 가담해 본 적이 없다. 친박이나 친이에. 네. 근데 사실 나경원 부로 흑수저라 그러면 누가 그 이미지가 그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네. 비유를 해도 적절한 비유를 못하는 거고 팩트도 틀렸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자기는 진영에 가담한 적이 없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습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언론을 우습게 알고 왜냐하면 그렇게 뻔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아니 건 지금 내가 할 얘기를 미리 앞에서 잘라 먹으면서 하면 나보고 어떻게 아니 하는 지금 말이에요? 그 판도라 주최측이 있죠. 아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아무 때나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경원, 김학용 후보제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네. 결론은 정두원 의원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할 얘기를 다 했어. 왜 국민을 무시하냐? 다 알고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리 탁 박사님? 저는 일단 그 원내대표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 인물이 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를 한 4년씩 막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네. 그러면 표현을 안 해봐도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옛날에 YS DJ 시절에는 원내대표가 엄청난 권한이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거를 한 사람이 그래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거물이 되는 거죠. 중진이 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1년짜리 원내대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그냥 평범한 이제 시민으로 생각해 저도 보면은 궁금해요. 뭐예요? 그거? 평범한 그게 시민은 아니잖아, 솔직히. 학수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결국은 누가 큰 꼴을 못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동태 의원이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1년 했잖아요. 근데 잘하면은 또 나와서 1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당에서 누군가가 잘하면 그 사람을 서로 키워줘가지고 우리 당의 얼굴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야구로 비유를 하자면 자기네 팀에서 육성을 해서 간판으로 세워야 되는데 네. 맨날 FA 스카우트 할 생각만 하고 내부 육성 안 한다 이거예요. 결국 정치인들은 다 나눠 먹기만 한다. 항상. 나눠먹기. 1년, 그래서 2년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1년. 그 1년 동안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강경투쟁을 하고. 왜? 1년밖에 없으니까 내일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각을 세우고 자기가 마치 강성인 것처럼 비추려고 애를 쓰고 언론에 이제 자꾸 나오려고. 나오려고 네. 하고 저는 그래서 이번 참에 저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관심이 있을 이유가 없죠. 네, 1년 있다 또 바뀔 테고 누군지 제가 뭐 기억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왜 정당한 사람을 키우지 않는가? 이유가 뭐냐면 예.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이라고 제가 썼어요. 제가 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제가 초선 때 주변 동료 의원들이 정청래는 좀 이렇게 토론 잘하니까 TV 토론 그때는 이제 100분 토론, KBS 심야 토론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나갔죠. 그래서 토론을 제법 잘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한 6개월 지나니까 어디에서도 연락이 안 와요. 1년 동안 그래서 TV 토론을 제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예, 예. 근데 1년쯤 지났을 때 방송국 토론 PD가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정청래 의원 우리가 계속 토론 나오라고 요청했는데 네. 당에서 왜 다 막고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요청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TV 토론을 잘하니까 TV 토론에 내보내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인기 올라가고 지명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뭘 잘하잖아요. 그것도 당내에서. 그러면 안 내보냅니다. 근데 그거는 네. 우리 당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그쪽 당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대변인 해야 되잖아요. 네. 안 시킵니다. 어. 그렇다고 지금 대변인들을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왜 그러면 음. 자기 정치한다고 자기 돋보이게 한다고 그래서 대표 말 닿는 사람 대표 받아쓰기 잘하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대변인 시켜요. 그러니까 정동원 의원님도 동의해 줘서 감사한데 저는 본인도 그렇게 느꼈을지 몰라. 당에 무슨 당직의 인사가 나오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건 아닌데 꼭 그 사람이 그렇게 가요. 당직에.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아요? 그쪽도? 그런 정도면 양반인데 제가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네. 사기꾼들이 많아요. 네. 립이라는 말이 그게 이제 북한과 한국에 다 해당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북한에만 해당된다, 한국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고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지금 양쪽 다 고립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으로 보자면은 북한은 그 전까지는 그 미국 제재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치적으로 봉쇄했었고 경제적으로도 봉쇄했고 그래갖고 미국의 제재를 받았는데 유엔 결의가 통과된 이후로 결국은 미국 제재가 유엔 제재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미국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 우방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도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지금은 어렵게 됐거든요. 중국 은행들도 지금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시켜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조차도 지금은 이제 그 마음대로 북한에 지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하고 그러면 지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문제가. 그리고 금강산 그 관광도 열리고 개성공단도 열릴 것처럼 생각됐지만 지금 와서 보자면은 그것도 전혀 진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벗어날 수 없다. 그건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 입장으로 보자면 잘 될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고립된 거죠. 전 세계에서.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이 전통적으로 외교 무대에서 우방이라면 이제 미국과 일본이었는데 1월까지만 해도 그런 조짐은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자면은 미국과는 이제 사이가 많이 틀어졌고 일본과는 지금 완전히 뭐 등을 돌린 사이죠. 완전히. 그래서 최근에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보통 그때 나왔던 그림이라는 것은 보통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고 그다음 3자가 같이 모여서 회담하는 것. 그것이 보통의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미국하고만 30분 정도만 회담했고 일본하고 회담 전혀 없었고 3자가 모이는 거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된 상황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에 이제 G2 정상회담에서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그 중심 인물이 인도 총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미국, 일본, 인도 정상이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따로 또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그림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한국이 빠지고 인도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지금 외교 무대에서 우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하셨는데 어느 한 나라도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제재 완화에 대해서. 그 뉴질랜드 방문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심지어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그 총리가 우리는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재 완화에 관해서는 우군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부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북한 모두
지금 고립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년 전 바로 제가 이 판도라에서 정두원 의원의 엄청난 비아냥과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예언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 네. 2018년도에는 남북 관계가 화해 물살을 타게 돼 있고 대화 국면을 간다. 근데 그 판도라를 김정은 위원장이 봤나 봐. 아니나 다를까 1월 1일 날 남북 대화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반도는 상상의 속도보다 현실의 속도가 빠르다 할 정도로 급물살을 탔어요. 그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던 것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도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 쏘면요 주가가 출렁합니다. 국부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한반도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 선거에 김정은 위원장과 굿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다. 중간 선거에서도 유세 때마다 얘기했어요. 미국의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자기 중간 선거에서 한반도 평화 이슈를 선거 유세에서 득표 전략으로 쓴 적은 없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고립됐습니까? 저는 그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